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우리 살펴보실 것은 이제 해지 환급금이에요. 자, 일단 해지 환급금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이 언제 해지하실지 알 수 없죠. 일단 여러분이 특별계정 이체일은 플러스 2영업일이겠구나 기억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기준가를 적용하는 날짜는 예측이 안 된 거니까 해지 신청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다. 이거 해지 당일 아니고요. 시험 문제에는 해지 신청일 다음 날 기준가를 적용한다. 또는 해지 신청일 당일 기준가를 적용한다. 틀린 거고요. 해지 환급금은 특별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빼준다 그랬죠. 이 해지 공제액이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 상각하지 못한 신계약비, 미상각 신계약비가 있고요. 보험 계약 대출에 들었는데 상환하지 않은 금액, 그래서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해지 공제 금액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특별 계정 적립금인데 기납입보험료라고 시험 문제가 나기도 하고요. 밑에 보면 중도 해지 시 보험 계약 대출금에서 특별 계정 적립금을 차감할 수 있다. 얘는 지금 앞뒤가 바뀐 거죠.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한번 볼게요. 해지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 기간에 따라서 납입 경과 기간, 보험료를 얼마나 내셨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인 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같은 거예요. 얘는 최저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그럼 원금 손실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그래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음, 원금 손실이 가능한 거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계약자가 지는 거죠. 단기간 내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공제 금액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적은 걸 넘어서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매우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지문에는 해지 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횟수와는 무관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납입 횟수에 따라서 원금이 나올 수도 있고 원금의 손실폭이 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맨 밑에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문도 같이 봐주시고요. 자, 납입 최고 기간. 보험료를 쭉 내시다가 보험료를 안 내셨어요. 그럼 보험료를 안 내셨는데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죠? 그래서 보험료를 안 냈지만 보험료를 내시라고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드리는 기간이 납입 최고 기간이고요.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보험료 납입을 안 하셨다. 그럼 그때부터는 해지가 되는 거고 이거를 효력을 잃는다고 해서 실효된다 그래요. 실효가 되면 일단 계약은 해지된 거니까 고객이 찾아가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고객이 안 찾아가셨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그 계약을 살릴 수 있죠.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고요. 계약을 살리는 때는 밀린 보험료하고 거기에 회사에서 정한 이자 같은 것들을 내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살렸다면 그 해지된 기간 동안에 특별계정 운영에 대한 권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는 그 부활 시점에 어떤 특별계정의 운영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지 시점 기준가격으로 계산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납입 최고는 뭐냐면 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독촉을 하는, 그래서 2회 이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서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납입을 최고 독촉할 수 있는데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14일 이상의 기간으로 독촉할 수 있고요. 밑에 납입 최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날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변액보험은 납입 최고 기간을 두지 않는다. 동일하게 두고 있고요. 해지 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 즉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 최고를 하고 그 이후에 보험료 납입이 안 되면 그때 해지가 되는 거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에는 자유 납입이 원칙이다. 이것도 의무 납입 기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자유 납입이 되는 거죠. 해지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월 계약 해당일 다음 날 기준으로 납입 최고 기간을 적용하고 납입 최고 기간에 납입이 안 되면 역시 해지할 수 있고요. 보험료 미납 해지.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던 계약자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이체한 후 관리하는 거죠. 해지가 된다는 건 계약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특별 계정에 있는 돈을 일반 계정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고객분이 찾아가신다고 하면 요거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 금액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부활하신다 그러면 요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된다는 것이고, 해지 이후에 특별 계정의 실적과는 무관하겠죠. 해지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어요. 왜? 그 금액은 일반 계정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하더라도 해지 기간 동안의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 확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 부활 시점의 기준 가격은 그 사이에 운용 실적이 반영된 기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지 시점의 기준 가격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해지된 후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용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부활이에요. 자, 부활 기간, 연체보험료, 연체이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 보험 상품하고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되고요.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찾아가지 않은 경우, 이때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거 매번 우리 모집인 시험에도 나오고 변액보험 시험에도 나오고 3년 중요한 숫자죠. 5년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고 있고요. 3년 이내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 청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부활 청약 승낙 시 청약일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 금액을 더해서 밀린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함께 납부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활 청약을 하면 바로 승낙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얘는 부활도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신계약처럼 언더라이팅을 해야 돼요. 오히려 더 강화된 언더라이팅이 되죠. 왜? 죽었던 계약을 다시 살리겠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언더라이팅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부활 계약을 승낙을 했다. 그러면 해지된 날부터 부활 시까지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일반 계정에서 운영했으니까 해지된 날부터 부활 시점까지는 일반 계정에서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연체보험료 중에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순보험료하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겠죠. 그 비용들을 특별 계정으로 이체한다. 그 얘기고요. 자, 적립금과 보험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적립금은 부활 시점이냐 해지 시점이냐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해지됐을 때 해지된 기간 동안에 특별 계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시점이 아니고 해지 시점,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지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 기본 보험금액, 변동 보험금액 기준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아니고 해지 시점이다. 왜? 해지되고 부활하는 시점까지 특별 계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같이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이고, 해지된 기간 동안 특별 계정의 운용 실적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밑에 보면 해지된 기간 동안 특별 계정 운용 실적은 확보되도록 보장한다, 안 합니다. 요거 잘 정리해 주시고, 이체일. 자, 이거 부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예상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부활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일인데, 부활 승낙 후에 연체보험료가 납입이 됐다. 승낙은 됐지만 보험료 납입이 늦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 되겠죠. 그래서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고요. 두 번째, 납입은 됐는데 승낙이 늦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승낙일 플러스 2영업일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예상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플러스 2영업일인데, 납입이 먼저인지 승낙이 먼저인지에 따라서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승낙일 플러스 2영업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연체보험료 납입 완료일에 특별 계정으로 이체된다. 일단 완료일에 이체되는 것 자체는 틀렸고요. 플러스 2영업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납입 완료와 상관없이 승낙 여부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런 지문도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약관대출, 보험 계약대출인데요. 계약자는 보험 기간 중 해당 계약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자 적립금 아니고요,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보험 계약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험하고 동일한 거죠. 한도, 구비서류, 대출이율 이런 것들은 유사합니다. 시험에는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기납입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계약자 적립금 바꿔서 문제 많이 내고 있으니까 해지 환급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죠. 그럼 상환하실 때 이분이 예상하고 상환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상환이 될까요?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럼 얘는 플러스 2영업일이 되겠죠.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의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상환일 즉시 특별계정으로 간다. 즉시 틀렸고요. 월 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된다? 아니요. 상환은 정해놓고 있지는 않죠. 아무 때나 상환하실 수 있고 플러스 2영업일 날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대출 원리금에 차감이 있는데요. 자, 보험계약 대출을 상환을 잘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미상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거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으신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서 상환되지 않은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결국 해지 공제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즉시 해지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보험료 미납이 된 거죠. 연체가 되시고 그래서 해지가 되면 고객이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어쨌든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바로 차감한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뭐냐면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특별 계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 계정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변액보험을 가입했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대출을 받고 싶어요. 특별 계정 방식은 제가 가입한 제 변액보험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면, 고객님이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상환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상환을 못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보험금이나 이런 거 지급할 때, 만기 환급금 지급할 때 차감하고 지급하죠. 고객이 예를 들면 대출에 가셨는데 우리가 운영하다가 운영 성과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고객이 나중에 저는 원래는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해지할게요 했는데 해지 환급금에서 그 원리금을 차감해야 되는데 원리금도 안 나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손실이 많이 생기면. 그러면 나중에 고객들한테 돌려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고객이 대출금을 가져가시면 그 대출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은 들어서 일반 계정에 옮겨놔야 되죠. 그래서 고객이 혹시라도 중간에 해지를 하시거나 만기가 돌아오거나 사고가 나셔서 뭔가 지급하실 때 차감할 수 있을 정도는 항상 유지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대출이 일어나는 순간 그 금액만큼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지 않고 얘는 일반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언제 불리해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기회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는 거예요. 언제 유리해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손실이 줄어드니까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일반 계정 방식은 뭐냐면 내 변액보험하고 상관없이 그 회사한테 내 계약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위에 지금 변액보험 특별계정 방식은 내 변액보험 중에 일부를 대출을 받는 거라면, 밑에 있는 일반 계정 방식은 내 변액보험과 상관없이 보험회사 돈을 대출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특별계정이 운영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특별계정 운용 성과가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만큼 일반 계정으로 넘어가서 끊어지느냐,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특별계정 방식은요, 일단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상환 됐을 때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가 하락할 때, 손해가 날 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대출 금액은 운용 실적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만큼, 주가가 하락할 때는 좋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만큼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대출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신청일 플러스 제2 영업일 날 특별 계정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지급되는 거고, 대출이자에서 대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은
얘는 특별 계정에서 갖고 온 거니까 이자가 들어오면 수수료 뺀 나머지는 다시 특별 계정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고 얘는 제한이 있습니다.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된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변액보험에서의 그 보험 계약 대출이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얘도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은 특별 계정 방식만 가능하다. 아니요. 일반 계정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고 대출이자는 전액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수수료는 빼고 투입된다. 수수료는 전액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수수료는 투입되지 않는다. 요 지문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 계정 방식은 대출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얘는 변액보험하고 상관없이 일반 계정에서 그 보험 계약을 담보 대출로 처리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정의 계약자 적립 금액은 변동 없이 특별 계정에서 계속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가가 상승했을 때, 기준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나니까 그거를 향유할 수 있어서 유리하고요. 대출 상환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나 아니면 보험금에서 계약대출 원리금은 똑같이 차감이 되고요. 대출금 지급일은 이거는 변액보험에 있는 특별계정에서 돈을 빼오는 게 아니죠. 그냥 보험회사가 자기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출 신청일 즉시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계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2영업일. 얘는 그냥 보험회사 돈을 주기 때문에 즉시. 요걸 여러분이 구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대출 이자도 이거는 좀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는 돈을 빼온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냥 이익금으로 전체 일반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전액 넘어갑니다. 밑에 보면 담보대출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는 발생하고 전액 이익금이다. 차이가 좀 있죠. 첫 번째, 횟수가 제한이 되느냐 아니면 제한이 없느냐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특별 계정에서 차감해서 운용되지 않느냐 아니면 계속 운영되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준 가격이 올라갈 때 유리하냐 떨어질 때 유리하냐도 중요하고요. 투입할 때 이 영업일에 투입하느냐 즉시 투입하느냐, 이자는 수수료 뺀 나머지를 특별 계정으로 넣느냐 전액을 일반 계정에 이익금으로 처리하느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내용의 변경인데요.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이에요. 이것도 일반 보험하고 똑같죠. 가입 금액은 통상 증액은 허용하지 않죠. 사망보험금 1억 하셨던 분이 갑자기 3억으로 증액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역선택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액은 허용하지 않고 감액만 허용하고요. 그래서 감액은 가능하고요. 기본보험금이나 변동보험금만 감액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변동보험금은 놔두고 기본보험금만 감액할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비율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 기본보험금만 감액이 가능하다. 변동보험금만 감액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감액된 부분은 중도 인출로 처리가 된다. 중도 인출과 감액은 다른 거죠. 중도 인출은 보장금액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문도 많이 나오고요. 감액된 부분은 해지가 되는 거죠. 그만큼 해지가 됐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감액 전 금액으로 환원 불가능하다. 이 얘기 뭐냐면 제가 사망보험금 3억짜리 가입했는데 해지하자니 너무 아깝고 보장은 해야 될 것 같고 상황이 어려워서 3억짜리를 1억짜리로 감액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3억 뭐 더 높게 해달라는 거 아니고 내가 원래 3억짜리였으니까 1억짜리로 지금 감액은 했지만 다시 3억으로 올려주세요. 이게 환원이거든요. 이 환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 가입 금액은 감액만 가능하다. 이거는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 따로따로 할 수 없다.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고, 얘는 해지로 간주된다. 인출이 아니다. 그리고 환원도 불가능하다. 시험에 자주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 중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고, 유사한 일반 보험으로의 전환. 제가 변액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낮고 계속해서 변액으로 유지하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유사한 일반 종신보험, 금리형으로 운영되는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일단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익을 악화로 인한 손실의 해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보험으로 전환은 허용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원은 안 돼요. 변액 종신을 일반 종신으로 바꿨는데 나 다시 변액으로 갈게요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전환된 계약의 변액보험으로의 환원은 불가능하다. 다음에 정정이라고 하는 건 잘못 기재된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산에 입력하거나 이럴 때 오타가 났다거나 아니면 성별이 남자인데 여자로 됐다거나 이런 거를 그냥 원래 맞는 걸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약서 작성이나 전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났거나 착오가 난 것을 정정하는 거예요. 이건 다 가능하고요. 밑에 보면 피보험자의 성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 중에서 큰 틀에서 보면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되는데 이거는 피보험자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성별을 잘못 기재한 거니까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정정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예, 이건 틀린 지문이고. 자산운용 옵션의 변경, 펀드 변경이나 오토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가 안 한다든지 주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겠죠. 계약자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월납 보험 계약은 펀드 변경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 당연히 적용할 수 있지요. 틀린 지문이고요. 변경 불가 항목. 일단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 요거는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납입 기간이 좀 달라지는 상품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지문이 추가됐지만 납입 기간이 달라진 것이지 보험 기간은 계속해서 종신이에요.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은 변경할 수 없고요. 종신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 납입 기간도 변경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피보험자 변경 불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초기 투자 자금 요거는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펀드를 최초 설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높은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회사 자산의 일부를 초기 투자 자금으로 펀드에 투입해서 펀드 자산의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거나 하면 일부를 빼서 다시 회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원인, 판매 초기에는 자산 규모가 적고요.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해지율 같은 것들을 예상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가 곤란해서 일부 자금을 넣는 것이다. 얘는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만 초기 투자 자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설정 및 회수인데요. 초기 투자 자금은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 펀드로 이체해서 설정을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해서 회수합니다. 네, 당연한 개념이고요. 자, 다음에 우리 특별 계정의 폐지인데요. 이 폐지는 여러분이 또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계약자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했잖아요. 이 두 당사자가 나 이제 안 해요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때 계약자분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이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보험회사나 운용사가 나 더 이상 안 할래요. 이걸 폐지라 그래요. 그럼 제가 변액보험 들었거나 펀드를 가입했는데 운용사가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폐지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폐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런 폐지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폐지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운용이 곤란하거나 규모가 너무 조그매져서 수익성이나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펀드는 해지해. 이걸 우리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작아진다는 게 도대체 얼마까지가 작은 거야. 운용이 곤란하다는데 어떤 경우가 곤란하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준 거고요. 해지를 한다 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운용사가 저 이제 이 펀드 이제 폐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니까 돈 돌려주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비슷한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당해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조그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치가 변화해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나 인가 없이 폐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작다는 게 기준이 뭐냐? 1년째 되는 날 설정을 하고 1년 동안이나 판매를 했는데
자산 규모가 50억 원이 미만되는 경우, 50억 원이 안 되는 50억 원 미만인 경우 시험 문제에 100억 원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1년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째 되는 날 50억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50억 미만인 경우,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1개월간 계속해서 50억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서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요거는 폐지해도 좋다 허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50억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년째 되는 날 50억, 1년 이후에 1개월간 계속해서 50억. 그래서 여기는 6개월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괄호 넣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 잘 정리해 주시고, 당해 특별계정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한 경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졌으니까 운용이 곤란한 것이죠. 시험 문제에는 특별계정펀드의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된 경우, 판매 중지가 됐으니까 신규 판매는 어렵더라도 기존 고객분들은 관리해야 되니까 폐지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준가격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럼 바로 잡아야죠. 폐지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지문들이고요. 자,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계정펀드의 폐지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다. 저희가 더 이상 이 펀드 안 합니다. 폐지했어요. 계약자가 그럼 나 이거 다른 펀드로 옮겨주세요. 당연히 옮겨드려야 되고요. 그럼 이때 수수료가 부과가 돼야 되나요? 안 해야 되겠죠. 수수료 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펀드 변경 횟수가 정해져 있죠. 연 12회 한도. 그 12회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이거는 고객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사의 의지로 펀드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펀드 변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고요. 두 번째, 펀드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정한 유사한 펀드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여기 중요한 폐지 사유 정도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 수수료나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약관의 주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주로 출제되는 곳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죠. 변액보험의 공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